포 100발 쏘고 200발 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은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예요. 북한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잃을 게 많은 사회예요. 북한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한들 손해볼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북한군이 우리 한국군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중장입니다. 지금 며칠 동안 북한이 연평도와 백령도 앞바다에 있는 해안포를 위주로 해서 지금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격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도발로 규정을 하고 최초에는 대응 사격을 했고 또 북한은 계속적으로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해안포 사격이나 또 인공위성 발사 이런 것들은 저는 간접 도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는 자기네들이 그러한 사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권리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그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이렇게 사격을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 인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즉 남반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개의치 않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마 큰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영활한 작전을 한다 하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영활하다는 거는 아주 특이하게 그러한 작전을 구상하겠다 하는 그들의 생각이에요. 일종의 기만 작전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북한의 사격이나 이런 거를 탐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속았을 거라고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히려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거를 노리지 않았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방부 얘기대로 수준 낮은 어떤 기만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1차적인 북한의 간접 도발에 대해서 약 200여 발을 사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2배에 해당하는 400여 발을 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뭐 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자기네 앞바다에다 이렇게 사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우리도 이제 우리 훈련을 위해서 사격을 해야 될 텐데, 그랬을 때 북한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히려 거기다 정당성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 북한이 주장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사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면은 북한의 어떤 주장을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 영토나 우리 구역에 직접적인 그런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훈련 목적 외에는 대응 사격을 할 필요 있는지 여부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방부에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9.19 군사합의가 이제 완전히 폐기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목적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격하지 않았던 해안포를 동원을 해서 자기네 앞바다에다가 사격을 가한 것이죠.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그런 시위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도 포사격을 안 했기 때문에 훈련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 사실은 더 염려가 되는 내용이에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며칠 동안 이제 12월 달에 했는데 그 회의 결과를 발표한 내용 중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뭐 더 이상 우리 남한을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같이 이렇게 지내는 통일 뭐 이런 것보다는 두 개의 국가로서 적대 세력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뭐 포 100발 쏘고 200발 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있어서 사실은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런 정책적 변화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념해야 될 것은, 북한이 이런 얘기를 발표를 한 것은 우선 대외적으로 국제사회 또 우리 남한 사회에다가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자기네 대내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군부를 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내부를 다독거리는, 다잡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군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느슨해진 부분을 꽉 조이려는, 그래서 군사적인 그런 대비태세를 좀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 그 발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어떤 직간접적인 도발보다는 보이지 않는 준비, 이게 더 저는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어떤 내실을 가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북한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인 능력도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다잡아서 북한이 오히려 전투 준비를 내실 있게 할까 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입니다. 지금 발표된 거는 경의선상의 개성공단하고 이어지는 그 일본 도로에다가 지뢰를 매설을 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다시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하고 일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김정은이 발표한 대로 두 개의 적대국으로 보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번에도 포사격한 걸로 봐서는 뭐 그거를 실천에 이제 옮기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9.19 군사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느냐? 우리는 뭐 공중 정찰을 더 할 수 있고, 또 북한도 우리에 대해서 공중 정찰을 더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됐고, 또 북한이 뭐 GP를 다시 설치를 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옛날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주목해야 될 것은, 북한이 지금 군사적으로 이러한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긴장 상태가 고조됨에 따라서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하는, 너무 불안에 떨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내실을 기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내실 부분인데, 우리 군이 지금 현재 훈련이라든지 또 병력 수급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북한군이 우리 한국군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북한군의 발언을 보면 너희 남반부 군인들이 전투기제,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전투기제가 더 나은 건 사실이지만 그 승냥이 같은 미국 놈들만 없으면 한 방이면 날아간다. 우리 조선인민군은 정신 자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너희 남반부 군인들은 한숨에 그냥 쓸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 군인들이 17, 18살에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10년씩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매일같이 몇 시간 동안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무서운 거는 지도부들도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국군이 그렇게 우스운 군대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세뇌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그렇게 취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회는 아주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군이 취약한 부분이 많은 것처럼, 뭐 물론 있지만 많은 취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냄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고쳐나가는 과정인데, 고쳐나간다는 생각은 못하고 국군이 문제가 많구나, 얘네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이 그런 오판할 가능성이 우선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슨 일을 벌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군이 그래도 저력이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은 처음에 이런 경고라든지 대피 방송이 앞뒤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혼란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전혀 놀라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그쪽 지역에서 또는 한반도 어느 쪽에서든지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또 나름대로 각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대피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든지 또 뭐 가족들, 어린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버릇은 이제부터는 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무장단체입니다. 비행기도 한 대 없고 탱크도 한 대 없는 그러한 무장단체인데 그들이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가하고 곤욕을 치르게 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같은 군사 조직에 대해서 그들이 단순히 우리보다 못 먹고 장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우습게 본다는 것은 그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론 북한의 비행기와 우리 비행기는 게임이 안 되고 또 북한의 배와 우리의 배가 게임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예요. 또 그러한 것에 취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잃을 게 많은 사회예요. 북한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한들 우리가 사실은 손해볼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70년에서 90년 그 사이 한 20년 동안에는 북한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뭐 북진 통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해요. 또 북한이 우리를 뭐 무력으로 통일한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를 잘 인정을 해서 더 이상 무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도 북한이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강력한 군대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전쟁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 군사관계를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해서 북한이 사실은 미국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그러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북한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을 공고히 해가지고 북한과의 전쟁을 여태까지 막았고 두 번째는 우리 군사력을 키워왔는데 우리 군사력을 키운 중점이 전투기, 최첨단 함정, 최첨단 탱크 뭐 이런 거를 해서 거기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진작 필요한 보병, 군인 여기에 대해서는 직업군인들에 대해서는 처우가 좀 부족했고 또 우리 병력에 대해서는 내무 부조리를 우리가 일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100%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야만이 되고 이제는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 안 가는 그러한 것을 완전히 하여튼 일소를 해야 되고 지금 군대에 90%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동의할 수가 없어요. 법대를 나와서 군대를 가면 전부 법무관이 되거든요. 그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법대를 나오더라도 일반 보병으로 가서 GOP에서 이 추위를 한번 겪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싼 값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밖에 있는 로펌에다가 큰 사건은 우리 군도 맡겨버리고 이제는 군에 오는 그러한 로스쿨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일반 보병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뭐 군의관들도 의사들도 자기가 병으로 오겠다고 그러는 저는 아주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겪어봐야 더 나은 의사가 되고 더 나은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그런 것도 아예 다 이제 없애야 되고 청래도 다 전면적으로 없애야 되고 또 여성들한테도 군을 개방하는 이러한 리셋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해, 동해가 이제 특히 서해가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유는 비무장지대는 우리가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이 철책으로 돼 있어서 보이는데 이 서해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그렇고 중국 배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해요. 수백 척이. 특히 그 꽃게철이 되면 오는데 중국 배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속하고 북한도 단속을 해요. 그래서 중국 배가 가끔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잡으러 북한 경비정이 오고 우리 경비정이 가고 막 이러는데 이러다가 그 NLL을 넘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넘으면 경고 사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사격을 하는데 북한도 경고 사격하고 직접 사격하도록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발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 배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가 우발적인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기가 좋은 그러한 곳이 바로 그 서해 쪽에 있는 NLL 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우리 연평도에다가 300여 발의 포와 방사포를 사격을 한 사건입니다. 이건 명백한 군사 도발이었는데 지금은 자기네 앞바다에서 일종의 사격 훈련을 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발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응 사격하는데 한 15분 걸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잘한 건데 지금은 그보다 더 빠른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북한이 엄두를 못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북한도 우리가 옛날처럼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북한이 가끔씩 이렇게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오판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유념을 하고 북한도 지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연평도나 이런 데서 사격을 할 때 북한에다가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런 사격하니까 너희 놀라지 마라. 북한도 이런 사격을 할 때는 우리한테 미리 알려줘서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또 우리가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하는 게 이게 정전협정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면 이렇게 난리를 피지 않아도 되는데 남북한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전협정을 잘 준수하는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또 하마스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는 것은 이건 명확한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대가를 받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식량을 비롯해서 뭐 식량만 갖다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식량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어떤 첨단 군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갔을까 봐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되는데 북한의 기술이 더 발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북한이 소화기 분야에서는 상당히 좋은 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특히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PG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탄두를 개발을 해놓고 있고 세계에 수출이 가능한 아무리 뭐 무장단체라 그래도 잘 작동하지 않는 무기를 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무기들이 그렇게 팔리고 있고 또 이제 미사일 같은 것도 또 미사일 기술, 핵 기술 이런 것들이 세계에 좋지 못한 단체나 국가들에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